65세 이상 성인 4명 중 1명은 매년 넘어집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4명 중 1명입니다. 그리고 많은 노년층에게 그 시작은 극적인 사고도 아니고 골절도 아니며 심지어 눈에 띄게 다리가 약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훨씬 더 조용한 무언가로 시작됩니다. 반쯤 잠든 것 같은 발, 일어섰을 때 저릿한 종아리, 바닥이 발밑에서 덜 확실하게 느껴지게 만드는 이상한 무감각 부위. 제가 가장 걱정되는 부분은 바로 이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만히 있으면서 저절로 지나가기를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CDC. 그래서 이 영상이 중요합니다. CDC는 낙상이 노년층의 독립성을 위협하는 큰 위험이라고 경고합니다. 메이오 클리닉과 내셔널 인스티튜트 오브 헬스는 둘 다 발과 다리의 무감각과 저림이 균형, 보행, 협응에 영향을 주는 신경 문제와 관련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물리치료에서는 혈액순환이 둔해지고 종아리 근육이 제 역할을 멈출 때 아래 다리를 다시 깨우는데 아주 단순한 한 가지 움직임을 오래전부터 사용해 왔습니다. 마요 클리닉 니디케이 PMC, 작고 가벼운 증상이 큰 문제로 커지기 전에 차분하고 솔직한 건강 조언이 더 많은 시니어들에게 닿아야 한다고 믿으신다면 지금 구독해주세요. 이 채널이 정말로 도움이 필요한 분들에게 닿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들으시는 동안 나이와 어디에서 보고 계신지도 댓글로 알려주세요. 70대, 80대, 그 이상 연령대의 많은 분들이 자신의 건강을 스스로 챙기고 계신 모습을 보는 게 저는 늘 좋습니다. 그럼 그 운동은 무엇일까요? 튼튼한 양발은 바닥에 평평하게 두세요. 허리는 곧게 펴되 편안하게 앉으세요. 이제 발 뒤꿈치는 바닥에 둔 채로 발가락을 천천히 정강이 쪽으로 들어 올리세요. 그런 다음 발가락을 부드럽게 반대 방향으로 뻗으면서 발 앞부분을 아래로 눌러주세요. 마치 가속 페달을 살짝 밟는 것처럼요. 그리고 다시 위로 올립니다. 천천히, 부드럽게, 툭툭 끊지 말고, 억지로 하지 말고, 그저 발목이 앞뒤로 일정하게 미끄러지듯 움직이게 하세요. 한쪽 다리가 다른 쪽보다 더 무감각하게 느껴져도 가능하면 두 다리 모두 움직이세요. 지지를 위해 의자 옆을 잡아야 한다면 그렇게 하세요. 통증이 느껴지면 멈추세요. 하지만 편안하게 느껴진다면 이 작은 움직임 하나가 여러 방식으로 동시에 도움이 되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첫째, 혈액순환에 도움이 됩니다. 마법처럼은 아닙니다. 극적으로도 아닙니다. 하지만 기계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마법보다 구조가 더 중요합니다. 종아리 근육은 아래다리에서 위쪽으로 혈액을 다시 밀어 올리는데 도움을 주기 때문에 종종 제2의 심장이라고 불립니다. 정맥 속 혈액은 위로 올라가는 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래 앉아 있으면, 특히 아침에, 차 안에서, 저녁 식사 후에 또는 긴 TV 프로그램을 보는 동안에는 체액과 혈액이 아래다리에 머물 수 있습니다. 발목 펌프는 종아리를 다시 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부드러운 튜브를 눌러 물이 다시 흐르게 만드는 것과 비슷합니다. 물리치료에서 이 동작을 이렇게 자주 쓰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그것입니다. PMC, 여기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단순한 실수를 합니다. 저림이 심해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벌떡 일어나 너무 빨리 걷고 쿵쿵 발을 구르며 다리가 깨어나길 바랍니다. 하지만 그건 느리게 내려가는 싱크대를 고치겠다고 수도꼭지를 세게 내려치는 것과 같습니다. 더 나은 방법은 일어나기 전에, 복도를 걷기 전에, 밤에 화장실에 가기 전에, 소파에서 첫 발을 떼기 전에 부드럽게 펌프 동작을 해주는 것입니다. 다리를 혼내는 게 아닙니다. 준비시키는 것입니다. 이 장면을 떠올려 보세요. 교회 예배, 카드게임 또는 딸과의 긴 통화를 하며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이럴 때 많은 사람들이 당황해서 가장 가까운 탁자를 붙잡습니다. 하지만 일어나기 전에 잠깐 발목 펌프를 했더라면 종아리는 이미 깨어 있었을 겁니다. 혈액도 이미 움직이고 있었을 겁니다. 앉아 있다가 일어설 때의 전환이 대체로 더 안정적으로 느껴졌을 겁니다. 매번 완벽하진 않더라도요. 하지만 더 안정적이었을 겁니다. 둘째, 발목 펌프는 신경이 무시당하는 걸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신경이 자극을 받거나 눌리거나 영양이 부족하면 이상한 신호를 보낼 수 있습니다. 화끈거림 또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표현하는 그 묘한 무감각감, 맨발인데도 양말을 신고 있는 것 같아요. 메이오 클리닉이 바로 이런 종류의 표현을 사용하는 이유는 그만큼 흔하기 때문입니다. 발목을 부드럽게 움직이면 혈류만 돕는 것이 아닙니다. 신경과 주변 조직에게도 다시 소통할 시간이라는 부드러운 신호를 보내는 것입니다. 메이오 클리닉, 신경을 정원용 호스 안에 들어있는 전화선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 주변이 조이거나 뻣뻣하거나 붓거나 공급이 나빠지면 신호가 지직거리게 됩니다.
발목 펌프는 그 전화선을 교체하는 게 아닙니다. 잡음을 조금 줄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움직임이 사람들이 예상하는 것보다 더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몸을 압도할 만큼 크지는 않지만 아래 다리에 쌓일 수 있는 그 죽은 듯하고 가만히 있고 눌려있는 느낌을 끊어줄 만큼은 충분히 활동적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실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무감각이 생기면 항상 바꿀 수 없는 손상을 의미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때로는 손상입니다. 때로는 부종입니다. 때로는 혈당입니다. 때로는 허리 아래쪽 문제입니다. 때로는 비타민 문제입니다. 때로는 혈액순환입니다. 다시 말해, 무감각은 메시지이지 최종 판결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역할은 추측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찍 귀 기울이고 현명하게 대응하는 것입니다. NIH의 연구에 따르면 말초신경병증, 즉 뇌와 척수 바깥의 신경 손상은 발과 다리에 화끈거림, 저림, 무감각, 통증 또는 약화를 일으키는 경우가 많고 균형과 보행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 점이 중요한 이유는 많은 시니어들이 누워 있을 때나 쉬었다가 처음 일어날 때 이 문제를 가장 뚜렷하게 느끼기 때문입니다. 발목 펌프는 밤중이나 이른 아침 첫걸음을 떼기 전에 아래 다리를 부드럽게 깨워주기 때문에 특히 그런 순간에 유용할 수 있습니다. 니체케이 댓글로 이것 하나 여쭤볼게요. 발저림은 그냥 나이 들어서 그런 것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제 생각엔 절반은 바로 그렇다고 하실 것 같고 나머지 절반은 강하게 아니라고 하실 것 같습니다. 이건 노년층이 더 솔직하게 이야기해야 할 논쟁이라고 생각합니다. 셋째, 이 운동은 감각과 균형이 한 팀이기 때문에 균형에도 도움이 됩니다. 발이 무엇을 느끼는지 분명하게 보고하지 못하면 뇌는 필요 이상으로 추측해야 합니다. 바닥이 단단한가요? 부드러운가요? 체중이 앞으로 쏠렸나요? 뒤로 갔나요? 발 뒤꿈치가 완전히 닿았나요? 아니면 반쯤만 닿았나요? 발에서 오는 신호가 흐릿하면 뇌는 김서린 앞유리를 보고 운전하는 운전자와 비슷해집니다. 메요 클리닉과 NIH는 둘 다 무감각과 감각 저하가 협응 문제와 낙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합니다. 메요 클리닉 NIDTK. 여기서 하는 실수는 균형이 엉덩이에서만 시작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강한 엉덩이는 중요합니다. 하지만 발은 여러분의 착륙 장치입니다. 그 착륙 장치가 활주로를 느끼지 못하면 전체 시스템이 덜 안전하게 느껴집니다. 발목 펌프가 완전한 균형 훈련 프로그램은 아닙니다. 하지만 바닥에 직접 닿는 바로 그 부위를 깨워주기 때문에 아주 똑똑한 첫걸음이 됩니다. 새벽 3시에 침대에서 일어나는 장면을 떠올려 보세요. 방은 어둑합니다. 머릿속엔 발보다 화장실이 먼저 떠오릅니다. 발은 둔하게 느껴지고 발목은 뻣뻣합니다. 그럴 때 처음 몇 걸음은 불안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먼저 차분하게 발목 펌프를 몇 번 해준다면 뇌에 미리 예고를 주는 셈입니다. 그 작은 예고가 그 끔찍한 첫걸음의 놀람을 줄여줄 수 있습니다. 넷째, 이 움직임은 오래 앉아있게 되는 함정을 끊어줍니다. 그리고 많은 노년층에게 그것은 자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중요합니다. 앉아있는 것 자체가 적은 아닙니다. 너무 오래, 중간에 끊지 않고 앉아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한 자세로 오래 있으면 근육은 수축을 멈추고 관절은 뻣뻣해지며 발목 주변 조직은 마치 한동안 열지 않은 경첩처럼 끈적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다리가 불평하는 것도 무리가 아닙니다. 발목 펌프는 녹슨 문이 활짝 흔들리기 전에 먼저 몇 번 여닫아 보는 것과 같습니다. 리허설입니다. 준비 운동입니다. 깨우는 신호입니다. 그리고 앉아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미 불안한 저린 발을 가진 사람에게 걸으라고 말하는 것보다 훨씬 덜 부담스럽습니다. 단순한 움직임이 중요한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시작 장벽을 낮춰줍니다. 출발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줍니다. 서두르지 마세요. 빠르다고 더 좋은 게 아닙니다. 더 세게 한다고 더 좋은 것도 아닙니다. 더 크게 한다고 언제나 더 좋은 것도 아닙니다. 부드러운 것이 더 좋습니다. 가볍게 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꾸준한 것이 더 좋습니다. 하는 동안 숨을 쉬세요. 발목이 편안한 범위 안에서 움직이게 하세요. 처음에는 발가락이 거의 안 움직여도 괜찮습니다. 녹슨 문은 첫 시도부터 활짝 열리지 않습니다. 몸은 종종 힘보다 인내에 더 빨리 반응합니다. 그러면 이 운동이 발목 움직임이 아니라 발만 꼼지락거리는 동작이 됩니다. 발목 관절이 미끄러지듯 움직여야 합니다. 작은 발가락만 구부린다고 생각하지 말고 발 전체가 움직인다고 생각하세요. 또 다른 실수는 어깨에 힘을 주고 숨을 참고 턱을 꽉 다무는 것입니다. 그건 몸이 협력하는 게 아니라
버티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얼굴에 힘을 빼세요. 손에도 힘을 빼세요. 아래 다리가 일을 하게 두세요. 다리가 저리면 발목 펌프를 합니다. 저림이 지나가면 그날은 더 이상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더 나은 접근은 이것을 일상적인 신호처럼 쓰는 것입니다. 일어나기 전에, 앉아있다가 난 뒤에, 오래 이동할 때, 잠자기 전에, 일어난 후에, 광고 시간에, 주전자가 끓기를 기다리는 동안 작은 순간들, 작은 리셋들, 그렇게 단순한 습관이 강력해집니다. 여기서 이레인을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이레인은 74세입니다. 그녀는 딸에게 자신이 두려운 건 통증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이 차이는 정말 중요합니다. 그녀의 문제는 끊임없는 극심한 통증이 아니었습니다. 앉아있다가 일어설 때 발에서 느껴지는 그 흐릿하고 믿기 어려운 감각이었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발이 있긴 한데 완전히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녀는 길게 줄 서 있으면 다리가 이상하게 느껴져서 식료품점 가는 걸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카트를 더 세게 붙잡았습니다. 더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에는 더 큰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복용 중인 약을 확인했습니다. 혈당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신발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습니다. 응급성 있는 문제는 배제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치료사에게서 간단한 앉은 자세 발목 펌프를 배웠고 자신이 이미 앉아있는 순간들과 연결해 실천했습니다. 차에서 내리기 전에, 리클라이너에서 일어나기 전에, 아침 식탁에서 일어나기 전에. 기적은 아니었습니다. 하룻밤 사이의 변화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몇 주가 지나자 의미 있는 변화를 느꼈습니다. 첫걸음이 덜 충격적으로 느껴졌습니다. 더 준비된 느낌이 들었습니다. 완치가 아니라 준비된 느낌이요. 그리고 때로는 바로 그런 변화가 한 사람에게 자신감을 돌려줍니다. 저는 여러분도 그런 종류의 결과를 기대하셨으면 합니다. 호전, 지지, 더 많은 자각, 더 나은 전환, 아마도 덜 고이는 느낌, 덜 뻣뻣한 느낌, 앉아있다가 생기는 그 죽은 발 같은 느낌의 감소. 하지만 마법은 아닙니다. 무감각이 심한 신경 손상, 심한 척추 압박, 진행된 혈액순환 문제, 또는 조절되지 않는 당뇨병에서 오는 것이라면 발목 펌프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된다는 것이 완전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거짓 희망보다 솔직한 희망이 더 강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제가 아주 분명하게 말씀드려야 할 것이 있습니다. 다리의 무감각과 저림이 항상 무해한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치료가 필요한 더 큰 문제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당뇨병은 말초신경병증의 가장 흔한 원인 중 하나이며 NIH는 당뇨병 환자의 최대 절반이 이런 종류의 신경 손상을 겪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높은 혈당은 신경과 그 신경에 영향을 공급하는 아주 작은 혈관을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낮은 비타민 B12, 신장질환, 갑상선 문제, 알코올 남용, 신경 압박, 다리로 가는 혈류 저하도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증상이 새롭게 생겼거나 악화되고 있거나 이유를 모르겠다면 대수롭지 않게 넘기지 마세요. 니다케 메이오 클리닉 하버드 헬스. 대부분의 사람들은 질문이 어떤 운동을 해야 하지 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더 나은 질문이 애초에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거지 일 수 있습니다. 감각만 다루고 원인을 무시한다면 그것은 주방을 확인한 발목 펌프는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스토브 불이 여전히 켜져 있다면 여전히 불 자체를 처리해야 합니다. 당뇨병이 있다면 이 부분은 특히 중요합니다. NIH는 발의 감각 저하 때문에 상처, 물집, 부상을 놓치기 쉬울 수 있으므로 정기적인 발 점검과 진료를 권장합니다. 그리고 무감각이 걷는 방식에 영향을 주고 있다면 그건 작은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독립성이 관심을 요청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반면 의사들이 원래 정기적으로 해줘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댓글로 알려주세요. 노년층의 무감각한 발이 충분히 심각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너무 자주 대수롭지 않게 넘겨진다고 생각하시나요? 이제 경고 신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시니어가 알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무감각이 갑자기 시작되거나 특히 몸 한쪽에서만 생기거나 얼굴 처짐, 팔의 약화, 말하기 어려움, 혼란과 함께 나타난다면 그건 발목 펌프를 할 순간이 아닙니다. 또한 다리가 갑자기 약해지거나 차가워지거나 창백해지거나 심하게 아프거나 허리 증상과 함께 방광이나 장 조절을 잃는다면 신속히 진료를 받으세요. 집에서 버티며 기다리지 마세요. NIH 스트록 CDC. 그 외의 분들, 특히 앉아있거나 누워있다가 증상이 나타나는 분들에게 이 운동이 유용한 이유는 기운이 적은 날에도 할 수 있을 만큼 부드럽기 때문입니다. 내셔널 인스티튜트 온 에이징은 신체 활동이 건강한 노화의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하고
CDC는 어떤 신체 활동이든 저는 이 문장이 정말 좋습니다. 부담을 덜어주기 때문입니다. 다리를 돕기 위해 운동선수가 될 필요는 없습니다. 움직임으로 들어가는 문 하나가 필요할 뿐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발목 펌프가 바로 그 문입니다. 니아 CDC, 이것의 심리적인 면을 생각해 보세요. 발이 저리면 걷는 것이 버겁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넘어질까 두렵다면 균형 운동은 겁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앉아서 하는 발목 펌프는요, 해볼 수 있을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리고 무언가가 가능하게 느껴지면 실제로 하게 될 가능성도 더 높아집니다. 최고의 운동이 항상 가장 화려한 운동은 아닙니다. 여러분의 몸이 견딜 수 있고 일상이 받아들일 수 있는 운동이 최고의 운동입니다. 이 운동을 자신을 점검하는 신호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양쪽 다리가 같은가요? 아니면 한쪽이 분명히 다른가요? 움직이면 저림이 좋아지나요? 아니면 똑같이 남아있나요? 주로 앉아있다가 생기나요? 밤에 주로 생기나요? 아니면 걸을 때 주로 생기나요? 화끈거림, 경련, 약화도 함께 있나요? 이런 작은 관찰들은 가끔 다리가 이상해요? 라고 말하는 것보다 의사에게 훨씬 더 도움이 됩니다. 구체적인 패턴은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무감각이 허리 아래쪽에서 시작해 한쪽 다리로 내려가고 특히 찌릿하게 뻗치는 통증까지 있다면 이야기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것은 척추에서 오는 자극을 시사할 수 있습니다. 발목 펌프는 여전히 부드럽게 움직이게 해주기 때문에 느낌이 좋을 수 있지만 아마 그것만이 답은 아닐 것입니다. 걸을 때 종아리 통증이 생기고 쉬면 가라앉는다면 혈액순환 문제 쪽을 더 시사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 운동은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적절한 평가를 대신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의 증상, 많은 가능한 뿌리, 그리고 잠깐 신발 이야기도 해봅시다. 이 부분은 자주 간과됩니다. 발이 무감각하다면 헐렁한 슬리퍼와 닳아버린 밑창은 바닥과의 연결감을 더 약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단단하고 잘 맞는 신발은 발이 더 나은 신호를 받도록 도와줄 수 있습니다. 좋은 펜이 더 또렷한 글씨를 만들어주는 것처럼요. 신경 자체를 고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신경 주변의 잡음을 줄여줍니다. 더 나은 신발과 발목 펌프를 함께 사용하는 것은 둘 중 하나만 하는 것보다 더 현명한 경우가 많습니다. 또 하나의 실용적인 팁은 발을 보는 것입니다. 정말로 보세요. 감각이 떨어져 있으면 작은 문제들이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신발 속 조약돌, 쓸리는 박음질 부분, 느끼지 못했던 물집. 메이오 클리닉과 NIH는 둘 다 무감각한 발은 열, 압박, 작은 상처를 알아차리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더 쉽게 다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당뇨병이 있다면 이건 더 중요합니다. 목표는 두려움이 아닙니다. 목표는 자각입니다. 메이오 클리닉 여러분의 무감각이나 저림은 언제 가장 심한가요? 아침, 밤, 오래 앉아 있은 뒤 아니면 걸을 때인가요? 저는 이 댓글들을 주의 깊게 읽는데 그 패턴 차이가 정말 흥미롭습니다. 제가 여러분이 기억하셨으면 하는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다리와 관련된 증상은 사람들을 자주 두렵게 만듭니다. 독립성을 위협하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은 이해할 만합니다. 다리가 믿기 어려워지면 세상은 더 크고 더 위험하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두려움은 몸을 얼어붙게 만들기도 합니다. 덜 움직이게 됩니다. 덜 시험해보게 됩니다. 스스로를 덜 믿게 됩니다. 발목 펌프가 도움이 되는 이유는 다리에서 하는 일 때문만이 아닙니다. 뇌에 보내는 메시지 때문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무력하지 않다.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일이 있다. 그건 강력합니다. 극적이어서가 아닙니다. 반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전체를 정리해 봅시다. 다리에 무감각이나 저림이 있다면, 특히 쉬고 난 뒤라면 이 단순한 운동 하나가 여러 이유로 중요합니다. 종아리 펌프를 작동시켜 혈액이 아래 다리의 고일 가능성을 줄여줍니다. 신경과 주변 조직을 뻣뻣하고 조용한 자세로 그냥 두는 대신 부드럽게 깨우는 신호를 보냅니다. 일어서기 전에 발과 발목을 준비시켜 첫걸음이 더 안정적으로 느껴지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루 동안 쉽게 자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한번 해보고 끝나는 시도가 아니라 실제 습관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기억해야 할 흔한 실수들도 그만큼 중요합니다. 증상이 심해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사용하지 마세요. 서두르지 마세요. 발가락만 까딱이지 마세요. 이것을 만능 치료처럼 여기지 마세요. 그리고 무감각을 단지 나이 탓이라고 여기지 마세요. 당뇨병이 있다면 신경 손상은 흔하며 그만큼 주의를 기울일 가치가 있습니다. 원인이 낮은 B12, 신장 문제, 갑상선 질환, 척추 문제 또는 혈류 감소 같은 것이라면 진짜 진전은 그 원인을 찾아 치료하는 데서 옵니다. 그리고 오늘 이것 말고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더라도 이 단순한 그림은 기억해 주세요. 종아리는 펌프입니다. 발목은 경첩입니다. 신경은 전달자입니다. 너무 오래 앉아 있으면 펌프는 느려지고 경첩은 뻣뻣해지고 전달자는 시끄러워집니다. 발목 펌프는 이 셋 모두를 돕습니다. 펌프를 살짝 밀어줍니다. 경첩을 열어줍니다. 전달자를 진정시켜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작은 것이 의외로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현실적인 종류의 희망을 남기고 싶습니다. 모든 증상이 사라진다고 말하는 희망이 아닙니다. 더 준비된 느낌을 받을 수도 있고, 더 자신있게 움직일 수도 있고, 망설이게 만드는 일상의 불편함을 어느 정도 줄일 수도 있다. 안정화는 중요합니다. 진행을 늦추는 것도 중요합니다. 더 나은 첫걸음은 중요합니다. 일어서는 것이 덜 두렵게 느껴지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것들은 작은 성과가 아닙니다. 노년층에게 이것들은 삶의 성과입니다. 특히 약을 복용 중이거나 당뇨병, 신장질환, 혈액순환 문제, 척추질환 같은 진단받은 상태가 있다면 큰 변화를 주기 전에 의사와 상의하세요. 자연스럽다고 해서 항상 위험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이 영상은 교육 목적일 뿐입니다. 이런 실용적이고 솔직한 건강 정보가 마음에 닿는다면 지금 구독해주세요. 새로운 구독자 한 분 한 분이 두려움 없이 과장 없이 분명한 답을 필요로 하는 더 많은 노년층에게 이 채널이 닿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다리, 균형, 독립성을 계속 지키고 싶다면 70세 이후 밤에 조용히 낙상 위험을 높이는 숨겨진 습관들에 대한 다음 영상을 시청하세요. 그 영상은 오늘 밤 여러분이 집안을 움직이는 방식을 바꿔놓을 수도 있습니다.